신축도 아니고 그냥 구축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살려고 현장에 가니까 2천 정도 올리면 계약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11억을 올렸습니다. 1억을 올린 거예요? 네, 몇 시간 만에. 야, 강남 3구, 용산구 이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묶여 있고 풀지도 않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적용했는데 계속 가격 달리잖아. 우리도 영향 없을 거야라는 게 시장에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요즘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주식도 뜨겁고 부동산은 더 뜨겁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서울 집값의 상승세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실 미쳤다라는 말 방송에서 쓰기 정말 싫은데 이 집값이 미친 거 맞나요?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뭐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6월 3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가 나왔거든요.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한 번 더 봤습니다. 이게 이 숫자가 맞나. 마포구, 성동구 주간 상승률이 0.7%. 0.7. 성동구가 0.7%가 넘었고요. 강남하고 비슷하네요. 강남도 0.7% 넘었습니다. 마포도 0.66%인데 우리가 0.7% 그러면 집값의 0.7%가 이게 감이 안 오죠. 이게 많이 오른 거야? 0점인데? 라고 하는데 이게 주간 변동률이기 때문에 1년은 52주잖아요. 52를 곱하면 한 3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억 아파트가 3억 5천 올라가는 속도로 올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가파르다. 이 정도면 폭등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시속 180km 정도로 달리는 속도이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한 5년에 걸쳐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단기간에 우리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고급 스포츠카들 3초 만에 뭐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속도로 지금 올라가니까 시장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고요. 성동은 왜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든 규제가 다 묶여 있고 물론 강남 3구, 용산구 지금 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승률이 0.7% 여전히 폭등인데 가격이 너무 높아요. 대치동 음마아파트만 하더라도 뭐 40억 전용 84가 37억 거래가 됐는데 이제 40억을 뚫고 호가 42억에도 거래될지도 모릅니다. 못 들어가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다음 순서가 마포, 성동이잖아요. 마용성인데 풍선 효과로 봐야 돼요. 풍선 효과로 지금 가고 있고 거기도 못 가는 분들은 이제 다른 대안을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불안 심리가 이제 계단을 타고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시는 분이 이제 현장에 갔는데 신축도 아니고 그냥 구축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살려고 현장에 가니까 10억 초반이었는데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하니까 잠깐만요. 고민 좀 하고요 하더니 보통 우리가 10억 2천이면 올려도 한 1, 2천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2천 정도 올리면 계약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11억을 올렸습니다. 1억을 올린 거예요? 네, 몇 시간 만에. 그러면 자금이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못 사겠다.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또 악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을 이해를 하려면 돈의 여유가 좀 있는 1주택자로 빙의를 해보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집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든 마포에 있든 용산에 있든 여의도에 있든 집이 있었던 분인데 2022년 집값 떨어지니까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래 좀 더 떨어지거나 상황 보고 사야지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막 상황이 하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풀고 묶어서 이제 안심이 되겠지 안정되겠지라고 했는데 5월에 금리나 했죠. 또 올라요. 그리고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한다니까 또 미리 사자는 수요와 겹치고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 안 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사실은 맞는 말인데 시장은 또 괜히 더 불안하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급 확대하겠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입주 물량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거 맞네? 근데 많이 보던 건데 공급 확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 확대한다라고 했고 윤석열 정부도 공급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디가 확대가 됐지? 언제 나오지? 3기 신도시 올해 본청에 가긴 했는데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되는 거 맞아? 신규 발굴 몇만 호 하겠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계속 어떡하지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에는 지금이라도 사자.
그냥 돈에 맞춰서 아무거나 사자라고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이 호가만 뛰는 거지 거래는 없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호가만 올라가고 네. 실제로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주인 입장이라면은요 매수세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살 사람이 전혀 없다면 호가를 어떻게 올립니까? 호가 올려도 아무 그렇죠. 의미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호가를 올린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근데 나는 이 가격에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호가를 올려놓고 그래 한번 입질해봐. 입질 들어오면 호가를 더 올리거나 안 팔거나 또는 필요하면은 팔겠다는 입장인데 최근에 파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두 부류인데 하나는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상속세 낼 돈이 없죠. 그래서 금매로 파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금매로 팔고 갈아타려고 최근에 대치동에 가면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2016년에 네. 입주한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 이제 고급 아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2단지가 50평대입니다. 50평대가 63억에 금매, 그것도 금매. 그 철저히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된 네, 거군요. 금매가 나왔는데 63억이 금매라는 것도 놀랍지만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 서로 살라고. 근데 그분이 왜 금매로 팔았냐? 압구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상황은 매도자 우위의 상황이다.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엄청나게 비싸지니까 목동, 뭐 여의도 같은 그런 재건축 단지 거기도 이런 것까지도 예, 거기 부장으로 이어지는. 여의도 목동은 아직도 토지거래가구역 안 풀렸거든요. 네. 안 풀렸는데도 계속 신고가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신고가고요.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쯤 부동산 대책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국토부 장관도 곧 인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굉장히 부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뭘 해도 그냥 뭘 해도 욕먹는. 욕먹는 게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관이 되자마자 이제 대책을 발표해야 네. 되잖아요. 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급등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하고 문제는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까지 지정이 됐거든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 이제 매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성동 그쪽도 혹시 이제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곧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경고를 했거든요. 네. 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너 지정할 수 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너 조심해라고 했는데 조심하지 않고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정이 될 것 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아마 지정을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미 답안지가 나와 버렸잖아요. 야, 강남 3구, 용산구 이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묶여 있고 풀지도 않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적용했는데 계속 가격 달리잖아. 우리도 영향 없을 거야라는 게 시장에 지금 팽배해져 있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얘기했는데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 안 하고 네. 공급으로 풀겠다라고 이제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쪽 진보 학계 쪽에서는 네. 보유세도 중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나오고 있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역지사지해 보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첫 대책부터 뒤집어 버리고 세금 규제를 끄집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말이 신뢰가. 그러면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 세금 규제는 잠시 뒤로 빼놓고 제가 장관이라면 할 수 있는 카드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예. 대출 규제 은행장들 불러서 물론 그거는 금융감독원에서 하겠습니다만 왜 이미 대출 불러서 규제하고. 팔 한번 비튼 거 아니에요? 왼쪽 팔 좀 비틀었습니다. 야, 좀 똑바로 해라. 네. 우리 집값 올라가서 힘들다라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40년 만기 상품 지금 막아버렸고요. 다른 대출들도 지금 막 문턱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에요. 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40년 묶이면 30년 또 묶이는 거 아니야? 30년이라도 빨리 받아야지. 다른 대출 막히기 전에 빨리 받아야겠다라는 불안 심리가 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럼 대출 규제 나왔죠. 네.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됐죠. 그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공급 카드인데 공급 카드도 사실 갑자기 없던 공급 카드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기존에 가장 핵심 공급 대책이 3기 신도시잖아요. 3기 신도시를 가지고 이제 용적률을 올리겠다. 우리가 용적률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기준이잖아요. 네. 용적률이 200%면 땅 면적 대비 200%만큼 물량을 짓는데 220% 지으면 20% 더 지을 수 있잖아요. 대신 쾌적성, 그러니까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주거 만족도가 문제냐. 물량을 채워야지 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물량이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3년 후에 나올지 5년 후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2만 호, 3만 호 있는 숫자가
나 어떻게라는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마음을 달래고 공감을 시킬 수 있을 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2만 원, 3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저 무슨 소리야. 다주택자 규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다주택자 규제는 풀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풀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저는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 여러 채를 가지게 되면 세금 규제를 받게 되니까 한 채만 가져야 되고 네. 그 한 채라면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울에서는 강남, 강남에서는 반포, 압구정 뭐 이렇게 더 상급지로 가는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다주택자 규제는 풀고 그러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 수에 따라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 채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많아지게 되면 세금을 자연스럽게 더 네.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렇게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서 규제하니까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네. 비싼 거 한 채만 가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더 죽어버리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지방에도 집 하나 사세요. 어떤 세컨드 하우스. 지금 그런 대책 나왔죠. 나왔는데 그게 안 먹히는 이유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거주자냐, 실소유자냐, 네. 투자자냐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는 그게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게 집값 오르지도 않는 집을 사고 싶습니까? 저는 안 사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필요해도요, 아무리 자금이 되고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은 올라가줘야 됩니다. 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죠. 팔 때 양도세 내죠. 네. 살 때 취득세 내죠. 또 대출 이자도 내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인데 차라리 전세로 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방에 아파트를 산다. 그러니까 주택수 빼주고 한 채 더 사라고 해서 저는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살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더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와야죠. 그냥 주택수 빼주는 게 아니라 지방에 미분양 사면 야 5년 동안 양도세 안 받을게. 야 취득세? 아 그래 우리 안 받을게. 재산세? 5년 동안 뭐 감면을 해주든지 안 받을게. DSR? 우리 안 할게. 라고 한다면 계산기라도 좀 두들겨보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지금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굳이 서울집을 사야 돼? 혜택을 이렇게 주면 지방 미분양 하나 사볼까라는 고민이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취득세도 여전히 내야 네. 되고 양도세도 내야 되고 올라가지도 않는 집. DSR 규제도 지방은 0.75% 올해 말까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금리잖아요. 네. 예,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한 2번 정도 내리는 걸로 예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제 다음 달쯤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이창용 총재도.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머리가 아플 사람이 국토부 장관하고 아마 한국은행 총재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왜?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상반기에 2번 내렸고 네. 하반기도 아마 한두 번은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서울 집값 보니까 아우야 이거 도대체 경기가 안 좋은 게 심각한 거야. 서울 집값이 심각한 거야. 둘 다 심각한데 뭐가 더 심각한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진짜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집값 더 올라갑니다. 그냥 대출금리가 안 내려가도 심리적으로요. 실질적으로 5월에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대출금리는 많이 안 내렸거든요. 네. 실제로 거의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심리는 금리 내려간다라고 이미 왜곡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 인지도 아니죠. 실제로 기준금리가 내렸으니까요. 사실 금리 인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동결 아니면 인하기 때문에 사실 인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저는 기대감을 계속 자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왜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거. 지금 있는 법이라든지 제도 이거 대부분 민주당이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사실 저는 풀기가 만만하지는 않는 게 결국에는 수급이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내리거나 공급을 올려야 되는데 수요를 내리는 게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 누른다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터지잖아요.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분산을 해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수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을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공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 공급, 네. 많은 물량, 입주 물량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타선 기간 때문에 3기 신도시도 이제 첫 분양을 했고요. 그러니까 본청약을 했다는 얘기죠. 입주하려면 제일 빠른 단지가 2028년이고 뭐 완공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려면 2033년, 35년 정도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상대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매물이 네.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종부세는 좀 올리고요. 예. 양도세는 오히려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기본세율이 6에서 45%고요. 네. 2026년 내년 5월 9일까지 6에서 45% 기본세율이고 강남 3구 같은 규제 지역은 내년부터 이제 중과세 다시 부활합니다. 예.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예. 그렇죠. 그러면 2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가 더 붙고요.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 붙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매물 잠김이 생기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보유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자. 낮추자. 내리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칫 잘못 보게 되면 부자 감세입니다.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거는 또 일각에서 보기에는 불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불로소득 투기를 해서 얻은 불로소득을 정부가 양도세로 환수하지 않고 감면을 해준다라고 하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거고요. 이 반발을 무릅쓰고 한다면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은 안정이 되는데 아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조만간 나올 부동산 대책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세금 규제는 제가 볼 때는 잠시 뒤로 빠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세금 규제 등장을 합니다. 나오는데 첫 대책부터 세금 규제가 나오기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뒤집어야 되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별 게 없습니다. 대출 규제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적, 네. 공급 확대 이 세 가지 카드밖에 없는데 아쉽죠. 세금 규제 카드가 사실 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 나갈 때 한쪽 칼은 세금 규제, 한쪽 칼은 대출 규제, 방패는 공급 확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세금 규제라는 칼을 잠시 내려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 하나가 없어졌고요. 네. 공급 확대도 앞서서 말한 것처럼 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리겠다, 신규 택지 추가로 발굴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뭐 용적률을 올려서 네.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게 이게 이러면 집값이 안정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하지 않죠.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불안하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내용을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믿고 기다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 새 아파트 공급이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면은 그나마 이제 매물이라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는 종부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좀 감면해 제가 볼 땐 주고. 그게 최선의 좀 방법인데 최선의 그게 방법이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불로소득을 인정해 주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네.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자칫 잘못 지방선거를 망치면서까지 지금 집값을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다른 정책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나올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는 아니고 폐지는 고사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용적률은 올려준다고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더 시행을 한다, 더 강화한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면 예. 시장에서는 야,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겠네라는 또 불안 심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혼란을 주고 있으니 내부에서 정리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를 내려고 한다면 야 초과이익 환수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실용주의로 말만 아닌 네. 진짜 실용주의로 나가야 시장에서 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민주당이 폐지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폐지 안 해?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 안 해? 야 이거 뭔가 되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반드시 시장의 심리는 안심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선이 이루어지고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글쎄요 어느 정도 그 윤곽은 나올 텐데 우리 소장님 전화 안 받으셨어요 아직? 전화 올 리도 없을 거고요. 와도 전화 안 할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이게 욕만 먹을 것 같아서 안 하렵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